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 학원에서 보건교사 임용시험 대비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세 과목이나 돼요. 그래서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성인간호학 세 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진행 계획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1월부터 이제 아동간호학하고 모성간호학을 3개월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개월까지는, 3월까지는 자, 아동과 모성을 수요일, 목요일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4, 5, 6은 한 주에 6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6월달까지는 성인을 정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간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논술형 문제가 나왔던 게 사라졌죠. 그죠? 사라지면서 어때요? 문제가 이제 기입형 문제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4점짜리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에는 핵심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거를 중점으로 문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간호학도 그렇고 모성간호학도 그렇고 점차 문제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건교사 문제하면 기출문제에서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아동과 모성은 기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역시 빈도수가 조금 올라가죠.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분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문제를 조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 문제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아직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제를 단순하게 기입형하는 문제들을 제법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답을 다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단답형 문제로 기입형 문제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조금 풀었을 수 있는 문제들로 연습 문제로 드릴 거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의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받으셨겠지만, 자, 수업 이 책에다가 모든 걸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차라리 그림으로 보면 좋은 거, 그 다음에 표로 보면 좋은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책에다가 부착하셔서 수업 시간에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 8에는 영역별 문제풀이 반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챕터별로 꼭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그 문제와, 물론 기본서에도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 시간에는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비슷한 영역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가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 8회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동형 모의고사 문제로 실제 시험 보는 형태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 수업 중에 궁금하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오시면 홈페이지에 질문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료도 자료실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카페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카페에는 저희 학원 카페가 네이버로 오시면은요. 자, 보건교사 스터디라고 하는 카페가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은 폴더별로 저에 있으니까 저 질문을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후회도 나타나고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 졸업하시고 계셨을 때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참 무섭죠. 남들은 돈 벌면서 저렇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비교하는 시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보건교사가 되겠다는 꿈, 그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가슴에 손 한 번만 얹어보세요. 자, 나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나를 이끄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합격하는 날까지 계속 가는 자에게만이 합격이라는 큰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저랑 함께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아동관학 책을 보시면 목차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 발달, 그 다음에 고위험 신생아 부분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령별 성장 발달이 사실은 아동관학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은 그쪽 페이지에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빈도수가 높은 게 고위험 신생아 부분이죠. 그래서 고위험 신생아와 관련된 질환들을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별로 호흡기 기능장애, 위장관 기능장애, 심혈관 기능장애, 혈액장애, 신경장애, 비뇨생식 기계장애, 근골격계 장애, 감각장애, 뭐 이렇게 각각의 기관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여러분들이 아동 그러면 자, 성인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